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공장에 토사가 덮쳐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중부지방 강탄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막바지 장마전선에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제4호 태풍 하구핏은 오늘 오전 대만 타이베이 동쪽에서 북서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 반경에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에 비를 뿌리고 있는 장마전선에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어서 집중호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인 하구핏은 채찍질을 의미한답니다. 채찍질이라니 이름값 제대로 하네요. 제발 우리나라는 때리지 말고 얌전히 지나가주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곧 끝난다 하더니 올해도 기상청 중계청이라는 오명 벗을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정의경 연대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한 보수 언론의 기사들이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는 정 의원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천만 원 어디로?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정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6억 3,900만 원 가운데 2,941만 원의 구멍이 발생했다면서 횡령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이 실제로 받은 예산은 6억 938만 4천 원으로 기사에서 보도된 것보다 약 3천만 원이 적습니다. 애초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데서 비롯된 오보였습니다. 중앙일보는요. 아미가 기부한 패딩 이용수 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 라는 제목 기사에서 정 의원이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기부한 패딩 점퍼를 일부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언론중재위는 최근 중앙일보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강제 조정했습니다. 또 한국경제는 정의경연대가 기부금 3,300만 원을 하룻밤에 술값에 썼다 라고 잘못 보도한 지난 5월 기사에 사내 기자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 하루 뒤에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반론 보도를 냈으나 수상을 결정한 겁니다. 언론중재위는 현재까지 3건의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문 게재, 8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게재, 제목 수정 등의 조처를 취했습니다. 정 의원과 관련한 주요 의혹이 제기된 언론보도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를 근거로 정 의원 회계부정 의혹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많은 이들이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칼 끝은 한 사람만을 향하지만 펜 끝은 집단을 겨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펜이 정녕 칼보다 강하다면 그 책임 또한 더 무거워야만 하는데 책임은커녕 상을 주는 판이니 참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엊그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만희 회장은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할 당시에 신천지와 관계된 사실을 축소한 혐의 그리고 수십억에 달하는 헌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죠. 최근 경찰이 이만희 회장의 아내 유천순 씨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신천지 자금 32억 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종말론 사무소의 윤재덕 소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신천지 교인들은 그저 자신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준 이만희 씨가 고마워서 어버이날 32억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용돈만 32억이면 도대체 생활비는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이 기회에 싹 다 조사해봐야 할 것 같죠? 그나저나 본인 말대로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코앞인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지난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가 한국만의 특이한 제도인 전세제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종말을 맞을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임차인 편을 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이탈한다. 세 넣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임대차 3법이 전세 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윤희숙 의원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갖고 월세 내면서 어떻게 목돈 봐갖고 집을 사라는 얘기냐. 전세는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다.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하는 분이라면 그런 말을 못할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반면에요, 전세제도가 갭 투자와 다주택자를 양성하고 다주택자가 결국 서민이 집을 가질 기회를 막는다. 전세는 갭 투기에 악용되는 만큼 없어지는 게 낫다. 이런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제도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설릉역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인근 식당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커피 전문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곳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는 커피숍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터질 게 터졌다는 시각입니다. 이번 커피 전문점과 식당 집단 감염 사례는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만큼 추가 접촉자 파악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현재 커피 전문점 첫 감염자가 누구인지와 확진자들의 접촉자 등에 대해 역학조사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방역당국도 백신 개발자들도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개개인의 방역의식이죠. 나 혼자만 산다가 아니잖아요. 제발 조심 좀 합시다. 거기요. 턱숙하고 지나가는 당신 마스크 제대로 써.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